5장에는 이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뭐 해석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요 5장에서 이제 주로 할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복수 함수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뭐 조금 하긴 했지만 그 함수들의 어떤 해석학적인 성질, 그러니까 뭐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 5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 함수에 대해서 뭐 연속이 뭐냐, 뭐 미분 가능성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한 가지 중점을 둬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실변수 함수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학 고등학교 때 해석학 시간에 많이 했던 R에서 R로 가는 이 함수와 차이가 뭔지 좀 집중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차이가 뭔지 좀 알면은 좀 이 복수 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연속에 대한 얘기인데, 복수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수 함수를 얘가 어떤 C에서 C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를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이제 R2로 생각을 하고 있죠. XY 평면에서 XY 평면으로 가는 애니까 우리가 변수도 뭐 보통 Z로 표현하긴 하지만 얘를 이렇게 실수 허수부로 나눠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소수 값을 함수로 가질 텐데 걔도 U 플러스 IV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UV가 다 실수인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래도 복수 함수인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Z로 쓸 때도 있고, 여기서 XY라고 쓰긴 했지만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X는 실수부, Y는 허수부로 나타내는 복소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오렘 5.1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복수 함수가 연속일 필요 충분 조건은 실수부랑 허수부가 둘 다 연속이면 된다 라는 얘긴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증명은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으니까 증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오렘 5.1에서 얘기하는 거는 복수 함수가 연속인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연속이라는 거는 당연히 한 점에서의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복수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 값도 복소수니까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눴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U랑 V가 둘 다 실변수란 얘기죠. 그렇죠? 얘네 둘 다 함수 값이 실수인. 그래서 함수 값이 실수인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했으니까 약간 다변수이기는 하지만, 뭐 다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속인 거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복수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생각해서 각각이 연속이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연속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속성에 대해서는 그냥 실수부 허수부가 연속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제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미적분학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얘가 뭐 원점에서 연속이 아님을 보여라. 뭐 원점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y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분수꼴일 때는 분모가 0 되는 점 빼고는 다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원점일 때니까 원점에서만 우리가 따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점을 향해 간다라고 하긴 했지만 가는 방법이 되게 많죠. 그렇죠? 뭐 x축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y축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y는 x 같은 어떤 이런 직선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y는 x제곱 같은 거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모든 루트에 대해서 다 이 극한이 성립하면은 이제 뭐 극한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적분학 시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엡실론 델타를 아니까 연속인 거 보일 때는 그런 식으로 엡실론 델타 이용해서 보이면은 되고, 이제 연속이 아닌 거를 보일 때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연속이 아님을 보이는 건 그냥 뭐 서로 다른 두 개 루트 잡아주면 되겠죠. 경로를 원점으로 가는데, 만약에 원점으로 가는데 이런 x, 0을 따라서, 그러니까 x축 따라서 0으로 가면, 따라 원점으로 가면 뭐 y 값이 항상 0이니까 여기 y가 있으니까 항상 0이 되겠죠. 뭐 이것도 뭐 식으로 써면 얘가 이거를 따라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거를 본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냥 0이니까 x축 따라서 원점으로 가면 0이고, 뭐 마찬가지로 y축 따라서 원점으로 가도 0이니까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y는 x 같은 직선을 따라 원점으로 가면 얘는 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 곱하기 x니까 2분의 1이 돼서, 얘가 만약에 극한이 존재했으면 모든 경로를 따라서 원점으로 가도 다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뭐 y는 x라는 직선을 따라서 원점으로 가니까 극한값이 다르다.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복소 함수 자체도 어쨌든 이변수 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경로를 뭐 항상 x축이나 y축만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뭐 y는 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예제였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좀 간단한 예였고, 이제 요거를 좀 더 확장하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 보고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해볼 수가 있죠. y는 이것도 y 뭐를 해볼까요? y 제곱 자리에 x를 넣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빨리빨리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얘도 아까처럼 뭐 x축 따라 원점으로 가면은 뭐 0인 거 금방 알 수 있고, 왜냐면 분자에 뭐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냥 0 되니까 뭐 x축 따라가면은 0이 되고, y제곱은 x 같은 뭐 y는 루트 x를 따라 원점으로 가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말로 써도 되고, x 더하기 x 세제곱분의 x 제곱의 x니까 2x 세제곱분의 x 세제곱이어서 얘도 2분의 1이 되니까 0이랑은 달라서 원점에서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여러분들이 하셨던 건데, 뭐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뭐 나중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x축 따라라든지 뭐 y축 따라, y는 루트 x를 따라, 이런 것도 다 복소 평면 상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xy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x축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y축 따라, 여기서 이제 x축이 실수축이 되는 거고 y축은 허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뭐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 이렇게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xy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뭐 x축 따라 간다는 게 뭐 실수축 따라 간다, 뭐 원점으로 간다, y축 따라 원점으로 간다라는 게 허수축 따라 원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판단하실 때 보통 뭐 저는 주로 뭐 분자 차수랑 분모 차수 좀 비교해보고, 분자의 차수가 좀 더 크면은 연속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도 뭐 책에 있는 풀이 그대로 따라가 보면 얘는 원점에서 연속인데, 연속인 거 보일 때는 이렇게 부등식을 이용해서 보이면은 편하죠. 엡실론 델타를
쓰기도 쓸 거긴 하지만 좀 부등식으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쓰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러프하게 해도 뭐 어차피 우리가 뭐 막 최적의 상수를 찾는 거는 아니니까. 얘도 뭐 마찬가지로 쓰면은 얘도 또 2배 해주면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쟤는 뭐 빼기 얘는 제로 나눠주면은 뭐 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으로 잘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연속인 거 보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 네, 여기서 뭐 엡실론 델타 같은 거 써주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했었고, 이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뭐 다변수 함수 같은 거에 극한이 뭐 잘 존재하냐, 연속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때 예전에 많이 했었던 거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겠죠.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좀 친숙해져 있으면은 또 복수 함수 같은 거 다룰 때 좀 편하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까지가 연속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조심히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에서부터 복소 미분이랑 이제 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이랑 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의 자체는 똑같이 정의합니다. 어떤 함수 f가 z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극한이 잘 존재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실변수일 때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죠. 똑같죠, 그렇죠? 식 자체가 똑같은데.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은 h가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h 자체가 복소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복소수인 것처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얘를 뭐 z 제로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쟤를 이런 식으로 원래 쓰니까, 그래서 뭐 z-z 제로를 h라고 하자. 그래서 h분의 f 뭐 z 제로 더하기 h 마이너스 f 제로니까, 뭐 f가 z는 z 제로에서 뭐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거의 정의가 이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z-z 제로를 h로 놨으니까 h도 당연히 복소수겠죠, 그렇죠? 여기서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h가 복소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원래 실수에서는 그냥 h가 뭐 0으로 갈 때 그냥 이것만 따지니까 사실은 좌극한 우극한만 따져주면 됐었죠. 그래서 뭐 이름 자체도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복소수를 복소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h가 복소수 위에 있는 애니까, 이런 복소 평면 위에 있는 애니까 0으로 갈 때 아까 다변수 함수에서처럼 가는 루트가 많아요. 보통 뭐 원점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뭐 원점이라고 예를 들면 원점으로 가는 방법이 아까처럼 x축 따라서 실수축 따라서 원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0으로 갈 수도 있고, 허수축 따라서 y축 따라서 0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복수함수랑 실변수 함수랑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를 이 h가 복소수라는 거, 여기서 h가 그냥 0으로 간다라고 써 있어서 그냥 실수인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복소수라는 거. 그러면은 뭐 theorem 5.5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실변수 함수일 때랑 똑같은 성질인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그냥 정의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티어렘 5.5도 그냥 넘겨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바로 보일 수가 있고, 얘도 그냥 한 줄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결국 보여야 되는 거는 요 극한이 이제 0인 거를 보이고 싶은데, 양변을 분자분모를 h로 나눠놓고 보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하죠, 그렇죠? f 프라임 z로 존재하고, h도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가는 거는 뭐 증명할 것도 없으니까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f 프라임 z로 가니까 뭐 f 프라임 z 곱하기 0은 0이어서 연속이다. 이렇게 증명도 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라는 거는 여전히 성립하는 성질이고, 이제 몇 가지 성립하지 않고 좀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5.6에서는 제가 뭐 다 쓰진 않았는데 그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한 거, 잘 되고, 뭐 뺀 것도 마찬가지로 잘 될 거고, 곱함수 미분도 당연히 잘 되고. 혹시 이게 되게 좀 안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의 자체를 실변수일 때랑 똑같이 했기 때문에 뭐 요거 증명하는 거를 실변수일 때 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은 결국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은 하지는 않지만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성립을 한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뭐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미분 가능한 애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그 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뭐 합, 곱, 목, 합성함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성립하는 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분계수 정의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부분이고, 이제 여기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슬슬 받아들이기 좀 힘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이제 실변수랑 비교를 할 텐데, x제곱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x제곱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z제곱 생각해 보면 이제 fz는 복소수에서 z제곱이 미분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임의의 점 어떤 b에서 미분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미분계수 계산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z0 z에서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g 플러스 h제곱 z제곱 h 해서 h가 0으로 갈 때 어차피 제곱 전개하는 거는 똑같이 전개를 해주면 되니까 2hz 더하기 h제곱 h니까 h 나눠서 2z 더하기 h가 되니까 2z가 돼서 z제곱은 모든 z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찾을 때 뭐 z에 조건 들어간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똑같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써놓은 거를 보니까 절대값 z제곱은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이렇게 잘 와 닿으시나요? z제곱이
원점 빼고는 미분이 다 불가능하다. 이제 z 제곱을 생각을 할 텐데 얘가 원점 빼고는 다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z를 아까처럼 뭐 x 플러스 iy라고 써보면은 쟤는 f 뭐 x 플러스 i z 넣으면은 제곱한 거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뭐 사실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죠. i 허수분은 0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x, y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하고 0도 x, y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한데 얘를 이제 복소수로 생각을 하니까 복소 함수로 생각을 하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원점 빼고. 그렇게 잘 와닿진 않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도 계산을 해보면 아까랑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잘 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z 플러스 h 제곱 빼기 z 제곱을 계산을 해줄 건데 절대값을 전개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나면은 위에 몇 개 없어져서 요게 남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 h 제곱을 우리가 얘를 이렇게 h 바로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뭐 h 바를 해서 h 제곱으로 바꾸는 거는 되게 잘 해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데 절대값 제곱을 h 바로 쪼개는 거는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 뭐 당연히 등식이어서 왼쪽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왼쪽이랑 똑같은 건데 h 제곱을 이렇게 쪼개는 거, 이런 테크닉, 뭐 사실 테크닉이라고 부를 것도 없긴 하지만 종종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가 0으로 가서 얘는 h 바고 이렇게 되는데 h가 0으로 가면은 h 바도 0으로 가는 거는 괜찮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도 뭐 아까 복소수라 그랬으니까 뭐 a 플러스 ib라고 하면은 h가 0으로 가니까 a도 0으로 가고 b도 0으로 가는데 h 바는 a 마이너스 ib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h 바 0으로 가는 거는 괜찮아요. 얘는 이제 괜찮으니까. 근데 뭐 아직 오른쪽에 있는 이거의 극한이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아직은 쪼개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저 쟤만 따로 봐봐요. 저도 녹화된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지 보는데 이거 저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보기가 힘들더라고. 이게 뭔 얘기하는지가. 그래서 이거의 극한을 보면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뭐 아까 안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루트를 잡아보려고 해서 0으로 가는데 h가 첫 번째로 실수축을 따라 0으로 간다. 두 번째로 h가 허수축을 따라 원점으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h가 실수축을 따라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h가 그냥 실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h가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h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괜찮은. 뭐 리얼 파트에 어떤 복소수 z가 있고 알파라는 상수가 있으면은 알파가 실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괜찮죠, 그렇죠? 뭐냐? 근데 알파가 복소수면은 이렇게 함부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좀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h 없어져서 얘는 뭐 이거니까 뭐 리얼 파트 하나 안 하나 뭐 그냥 뭐 이런 값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h가 실수면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h가 허수라고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h가 어떤 뭐 ik라고 하는 k가 실수인 요걸 따라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h가 0으로 가는데 허수축 따라서 i 곱하기 어떤 실수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는 이제 k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k가 0으로 가는데 ik 2배의 ik 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얘도 리얼 파트 안에 어떤 i 곱하기 알파 곱하기 z가 있으면은 얘는 알파의 z의 허수부로 가겠죠. 이런 것 뭐 외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a 플러스 ib 넣어보면 i a 알파 마이너스 뭐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되는데 마이너스 알파의 인비지널 파트 z니까 쟤는 k가 0으로 갈 때 ik의 마이너스 2배의 k z 바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k 없어지고 나면은 얘는 i 위로 올려서 2배의 i에 이런 게 나옵니다. 당연히 위랑 아래랑 같지 않겠죠. 근데 얘가 특별히 같아질 때도 있죠. z가 0일 때. 그래서 z가 0이면 아까 뭐 이 계산 다 할 필요 없이 z가 만약에 원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졌다라고 하면 z가 그냥 0이니까 0인 거 따져보면은 그냥 0이어서 원점에서는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원점에서는 z가 0일 때는 미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저거 z 위에서 다 필요 없이 남는 게 절대값 h제곱분의 얘니까 얘는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z가 0일 때는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z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2배의 리얼 파트 z의 실수부랑 뭐 얘랑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h가 0으로 가긴 가는데 복소수이면서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서 x축 따라 y축 따라 갔던 것처럼 나중에 예제 보면은 y는 x랑 이제 대응되는 걸 따라서 0으로 가는 복소수에서 그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좀 많이 했던 거는 이런 것들이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런 거 두 개를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축 따라서 0으로 가는 거랑 허수축 따라서 0으로 가는 거랑 극한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극한값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요. 극한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다른 경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실수축 따라서 0으로 가면 2배 z의 실수부의 2배가 나오고 허수축 따라서 0으로 가면 이 2배의 2i의 z의 z바의 허수부가 나오니까 이 둘 값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z 제곱은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원점을 제외한 곳에서는 다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미분 가능한 곳은 원점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실변수 함수일 때랑은 되게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뭐 이런 뭐 gxy는 그냥 실변수에서 정의된 뭐 2차원에서 뭐 R2에서 R로 가는 이런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복소 함수로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하고 원점을 제외한 곳에서는 다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요런 예도 있고 또 이거랑 비슷하게 phi x는 x 뭐 항등 함수라고 부르는 얘도 실변수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미분 가능합니다. 뭐 y는 x, 뭐 fx는 x 이거 당연히 미분 가능한데 얘를 복소 함수로 생각을 하는 순간 얘는 이제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z를 넣었을 때 실수부를 뱉어내는 요 phi z는 z의 실수부. 얘도
미분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정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다가 다시 써보면 이거 지금 보는 거는 쟤도 그냥 F라고 써보면은 Z의 실수부를 주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Z를 우리가 얘라고 썼으면은 쟤는 FZ는 그냥 X인 건데 I 곱하기 0이 써져 있네. 그래서 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실변수 입장에서 보면은 뭐 fx는 x 당연히 미분 가능한데 얘를 복소 함수로 생각을 하는 순간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도 미분 계수가 잘 존재하는지 보면 얘도 이 극한이 존재하는지 보면 되는데 얘인데 저 리얼 파트가 당연히 선형으로 쪼개지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얘도 극한이 존재하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느냐 잘 보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h가 뭐 실수축 따라서 우선은 이게 제일 만만하니까 이거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얘가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극한이 존재할까 안 할까 생각을 해보고 안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0으로 가는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생각을 해보겠죠. 만약 실수축 따라 0으로 가면은 그냥 얘가 h가 실수니까 얘는 그냥 실수니까 h분의 h가 돼서 1이 됩니다. 근데 허수축 따라서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h를 뭐 ik 쓰고 k가 실수니까 이걸 따라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k에 대한 극한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h분의 리얼 파트 h인데 이제는 k가 0으로 가고 ik분의 ik가 되는데 얘는 0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ik는 순 허수니까 실수부가 0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fz는 z의 실수부로 주어진 함수는 모든 z에 대해서 다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얘는 모든 z 복소수 z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명제들을 볼 텐데 그 명제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도 뭐 당연히 좋은 건데 당연히 또 그 고급 지식을 갖고 판단하면은 뭐 계산도 아마 좀 덜 할 거고 좋은데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뭐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뭐 다른 사전 지식 필요 없이 그냥 정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극한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좀 미분 측면에서는 복수 함수랑 실변수 함수랑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조금 정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특별히 만족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되게 Theorem 5.7에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선 뭐 설명만 먼저 해보면 어떤 f라는 복수 함수가 있는데 얘가 z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 뭐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극한이 존재하는 건데 h가 뭐 0으로 갈 때 어떤 극한식이 존재하는 건데 h가 0으로 갈 때 뭐 가능한 가지수가 되게 많았죠. 그렇죠? 뭐 실수축 따라 허수축 따라 가도 0이고 뭐 y는 x 따라 가도 0이고 다 0이니까 단순히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미분 가능할 때 f를 x로 뭐 이렇게 편미분한 거 y로 편미분한 게 잘 존재하고 z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이름을 뭐 코시 리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계산을 같이 해볼 텐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미분 가능하면 얘가 어떤 f랑 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우변에 있는 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고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편한데, 미분 가능하면은 요 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u랑 v 사이에, 실수부랑 허수부 사이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사실 자체에 되게 많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 뭐 Z에서 미분 가능하면 저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식을 항상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거는 이거의 대우 명제인데,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뭐 줄여서 이렇게 CR이라고 쓸게요. 이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긴 하지만, 단순히 어떤 뭐 관계식 하나만 체크해 봄으로써 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함수나 다 미분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이 방정식을 만족하지도 않으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요걸로써 먼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나 좀 같이 뭐 요거까지만 계산을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사람 이름 붙은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막 좀 덜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고 되게 유명한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코시 리만 방정식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늘 했던, 방금 이때까지 계산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극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f를 아까 u 더하기 iv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나눠서 써보면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써보면 얘를 마이너스 있지 이걸 이렇게 쓰기 전에 얘가 존재하니까 하고 fz는 u에 얘기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h가 실수축 따라 0으로 갈 때, h가 허수축 따라 원점으로 갈 때, 얘를 계산해 보면은 얘네 두 개가 값이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h가 실수축 따라 원점으로 간다라 그랬으니까 쟤는 저 극한은 h분의 z인데, h가 실수니까 원래대로라면은 f z 더하기 h를 그냥 f에 x 더하기 h 플러스 iy만 생각을 하는 거죠. 얘를 약간 뭐 이렇게 진짜 이변수는 아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써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쟤를 쭉 풀어서 쓰면은 u에 x 플러스 h y 플러스 iv에 x 플러스 h, y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눠서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적어보면 h분의 ux 플러스 hy 빼기 uxy 플러스 i의 h분의 v의 x 플러스 hy v의 xy.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극한값들이 다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를 각각이 다 존재해야만 하겠죠.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 근데 얘를 잘 보니까 얘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그렇죠? 뒤에 있는 거는 v를 x로 편미분한 거.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 기호를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편미분 기호는 잘 아실 테니까 얘는 왜냐하면 바뀌는 게 지금 y는 그대로고 x 쪽에서만 변화를 취했으니까 x에 대한 편미분일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똑같이 v에 대한 편미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x랑 vx가 존재하고 미분한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이 허수축에 대해서도 해보면 여기까지가 실수축 따라서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 허수축 따라서 그럼 이제는 h가 어떤 ik라고 써보면 이제는 f의 x에 y 플러스 k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극한을 써보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z 플러스 h 마이너스 fz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k로 바꿔서 k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ik가 될 거고 분자를 보면은 u의 x의 y 플러스 h 플러스 iv의 x y 플러스 h 마이너스 뒤에는 그대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ik 우선 놔두고 쟤를 또 실수부 허수부 쪼개면 u의 x, y 플러스 h 마이너스 u의 xy. 이거는 K가 안 맞거든요. K. 네, 다 k입니다. 네. K. 플러스 i의 ik의 v x y 플러스 k 마이너스 v x y가 돼서 얘도 극한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i 바깥으로 빼내면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이너스 i u y 플러스 i의 v y가 되니까 마이너스 vy 마이너스 i의 uy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 값들이 다 존재하니까 여기에서도 uy, vy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요 h가 0으로 갈 때 h가 복소수인데 복소수인 h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실수축 따라서 0으로 가도 허수축 따라 0으로 가도 그 값이 똑같아야만 해요. 근데 아까 찾은 게 뭐였냐면 실수축 따라 0으로 갔을 때는 얘였고 허수축 따라서 가면은 얘가 나오니까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ux랑 vy가 같아야 되고 vx랑 마이너스 uy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은 그냥 f가 미분 가능하면 h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이 존재하는데 h가 0으로 갈 때를 이제 실수축 허수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얘가 항상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코시 리만 방정식 자체가 갖고 있는 거 뭐 어떻게 유도했는지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코시 리만 방정식을 이제 미분 가능성이랑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정도는 코시 리만 방정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FZ는 Z바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거 예제만 얘기를 하고 FZ는 Z바, 얘도 생각을 해보면 뭐 x 마이너스 IY니까 얘네들 당연히 x 따로 y 따로 보면은 미분 가능한 애들인데 복소수로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만약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죠. 극한 계산을. 그래서 뭐 한번 해봤으니까 뭐 z바 더하기 h바 빼기 z바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바가 되는데 이거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h가 실수라고 하면은 h바도 h여서 1이고 h가 만약에 허수라고 하면 허수인 거는 종종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h는 뭐 ik라고 해보면 얘는 ik분의 마이너스 ik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따라서 뭐 모든 z에 대해서 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모든 z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시 리만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z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을 텐데 코시 리만 방정식을 쓰려면은 이거를 사실 우선은 u 더하기 i v 꼴로 바꿔서 그러면 얘가 이거니까 u xy는 x고 v xy는 마이너스 y입니다.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얘가 만약에 만족을 하면은 뭐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을 텐데 ux가 vy랑 같은지 확인. 하나만 만족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ux는 1이고 vy는 마이너스 1이고 uy는 0이고 0이니까 모든 z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z가 특정한 뭐 값에 대해서만 같다라고 성립하면은 이제 걔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애지만 여기에서는 얘네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모든 z에 대해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z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이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한 가지 이제 드는 질문은 그럼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미분 가능하냐? 이 얘기 해주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명제를 배울 때 한쪽 방향만 배우면은 보통 반대 방향은 좀 거짓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거짓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반대 방향도 참인데 아직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좀 비슷한 경우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배우고 나면은 얘도 미분 가능이랑 뭐 비슷한 애인데 얘랑 코시 리만 방정식이랑 뭐 거의 같습니다. 뭐 어떤 센스로 같은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아직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거를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을 들어가면서 코시 리만 방정식이 단순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필요 조건밖에 안 되니까 미분 가능하면 얘를 만족한다 정도니까 필요 조건만 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사실 충분 조건을 찾고 싶은 거죠. 뭐뭐뭐를 만족하면 미분 가능할 거냐. 사실 또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배우셨을 텐데 미분 가능하다는 거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때도 막 뭐 도함수가 연속이면 미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들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제 복소 함수에 대해서 특히 미분 가능성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실변수랑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f가 뭐 실변수 함수고, 그러니까 뭐 복소수에서 정의된 애인데 함수값이 실수인데 미분 가능하면 f가 상수밖에 없대요.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게 자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